시행을 앞두고 12월부터 무안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편도 전세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대선 관련 일부 현수막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자의적 해석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역대 최고인 650억 원의 작품 거래가 이뤄지는 등 최근 미술 시장이 주목받는 가운데 광주에서 2년 만에 아트페어가 열렸습니다. 올해 벼농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쌀값 하락으로 국민들은 수확의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에 12월부터 수요에 따라 국제선 운항을 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요. 여행사들도 울상입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이 한산합니다. 현재 무안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은 50인승 소형 항공기뿐. 일주일에 20편이 김포와 제주, 울산을 다니지만 그마저도 탑승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단계적인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지방공항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말 김해공항에서 사이판과 괌을 오가는 항공편이 운항에 들어갑니다. 12월부터는 수요에 따라 무안공항에서도 국제선 항공편을 운항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주 중 정도에 이제 12월 운항 계획을 접수를 받거든요. 그때 뭐 이게 수요가 정확하게 어떤 공항에 어떤 항공사 취향을 원하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이미 하반기 운항 스케줄을 확정한 항공사들이 스케줄 변경에 대해 보수적입니다. 사실상 정기편 운항은 내년 초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기 역시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행사들은 최근 태국 방콕과 치앙마이 노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적극적으로 모객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날짜가 아직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비행기가 뜰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 나오는 대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모객을 하는 상황이죠. 집단 면역과 위드 코로나 시행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무안공항을 통한 해외여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동창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보성의 한 주택에서 서울 영등포구 확진자 등 17명이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가졌는데 이후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5명 등 광주, 전남에서 모두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동시간대에 17명이 모인 건 아닌 걸로 추정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선 4명, 전남에선 1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지역 지급 대상 125만 4천여 명 중 지금까지 99%인 124만 2천여 명이 신청해 3,105억 원이 지급됐으며 아직 12,000여 명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은 내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을 비판한 정치 현수막들이 도심 등 주변 곳곳에 많이 내걸렸는데요. 하지만 선관위가 특정 정당의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철거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심 곳곳에 내걸린 민주당 현수막입니다. 전두환 찬양 호남 비하 망언자, 역사가 심판한다는 내용.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웬만하면 누군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장소에 진보당이 최근 내건 현수막입니다. 하이 윤틀러 5.18을 빼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진보당의 현수막에 대해서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철거를 요구하면서 현재는 모두 내려진 상태입니다. 풍자의 현수막을 걸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과도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선관위의 결정에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온라인이나 언론에서도 특정인을 거론한 이 정도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현수막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SNS에서는 좀 자유롭게 이름을 대놓고 막 비판하기도 하는데 현수막이라고 해서 이름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인터넷을 봐도 윤석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는데 현수막 하나를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90조와 93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선거 180일 전부터는 정당 후보자 이름을 명시하거나 명칭 이름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나 간판, 광고물 게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 이름이 없는 민주당 현수막은 괜찮고 유추할 수 있게 한 진보당의 현수막은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이 흑색 선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시민의 비판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조금 변경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1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조항 폐지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치 관련 표현물에 대한 법률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국국제아트페어 키아프에서 닷새간 사상 최고인 650억 원의 작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미술시장 호황 속에 광주에서 2년 만에 아트페어가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낙찰가를 기록한 현존하는 최고 인기 작가 영국의 데이비드 호크니의 판화 작품. 최근 10년간 100배 이상 작품 가격이 오르며 세계 미술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미국 작가 조나스 우드.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김한기 화백의 1961년작 4월의 행진. 수억 원에서 10억 원이 넘는 작품가가 예상됩니다. 세라믹에 이유한 화백 특유의 점이 그려진 접시는 작품당 5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국내외에서 최고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시장이 광주에 열렸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행사만 치러졌던 아트광주 20일이 2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트 컬렉션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부담 없이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도 저희가 살렸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마음에 맞는 작품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14개 나라 등 국내외 70개 갤러리가 참여해 500명이 넘는 작가 작품을 한자리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유명한 작가들을 모시고 와서 이제 한국에 소개하고 거기서 이제 판매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최근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아트페어가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하며 아트테크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아트광주 20일에도 관람객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시는 일부러 찾아서도 보고 다니는데요. 이제 운명적인 작품을 만난다면 언제든 이제 맞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국내외 미술의 흐름을 살피고 작품 감상과 구매까지 할 수 있는 행복한 미술시장 아트광주 21은 오는 31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정부가 국가 AI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광주를 선정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전국 각 지역의 주력 사업과 융합해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키기로 확정했습니다. 호남권은 광주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 육성과 함께 지역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에너지, 농식품, 헬스케어 등을 AI와 융합해 육성할 예정입니다. 가을 거지가 시작된 농촌에서는 요즘 벼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걱정이 가득한데요. 왜 그런지 강동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황금 들녘에서 벼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얼굴은 수확의 기쁨보다 걱정이 가득합니다. 가격도 적정 가격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풍년을 해도 가격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뭐 마음만 아픕니다. 그래서 뭐 수확을 해도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올해 예상 쌀 수확량이 지난 7년 동안 역대 최저인 작년과 지난 2019년보다 많을 뿐인데도 정부가 풍작이라며 쌀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 수매가는 지난해 40kg 1등급 포대벼 7만 원대에서 올해는 6만 원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도 외국인들 인건비를 우리가 13만 원 썼죠. 13만 원 쓰고 13만 원 주고도 구할 수가 없어요. 또 비료도 올랐죠, 농약도 올랐죠, 또 이 콤바인 싹도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우리 농가에 들어오는 소득은 별로 없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생산량의 일부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시장 격리제 초기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쌀 재고량은 지난 2017년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6년 전에 비해서 재고미가 15만 톤에 불과합니다. 증가하는 양은 정부가 공공비축 수매를 통해서 시장 격리를 시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식량 자급률 45%는 사실상 쌀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할 경우 국내 식량 자급률은 10%로 뚝 떨어집니다. KBC 황동일입니다. 교육과 기술을 결합해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운영하기 위한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광주교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광주교대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개소식을 갖고 교육계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춘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는 여러 민간 교육 기업들이 새로 개발한 기술을 학생과 교사들이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 많은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서 학교 현장에 에러를 풀어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어우러져서 불빛이 꺼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경북 고령에서 순천으로 넘어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으로 자신의 차를 이용해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62살 김모 씨가 어제 보성 벌교에서 경남 진주로 이동했다가 오늘 낮 1시 반쯤 경남 함양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잠복 중이던 형사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김 씨를 공개 수배하고 행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최근 신안의 한 염전에서 벌어진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를 입건하는 등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염전 노동자 A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업주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폭행과 감시 등 인권 유린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신안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유괴해 감금하고 집단노동을 시켜 이른바 염전노예 파문이 일었는데 이번에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서 수사기관과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간 행정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나주시의 SRF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일부는 나주시가 난방공사를 상대로 내린 SRF 사용 허가 취소에 대해 관련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26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난방공사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18일 SRF 품질검사 결과 환경기준치 등을 초과했다며 난방공사의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 민주, 인권 정신을 계승하고 세계화하기 위해 열린 2021 김대중 평화회의가 폐막했습니다. 김대중 평화회의는 인간 간 존엄과 연대, 평화와 생명을 중시했던 DJ 정신을 담아 글로벌 위기 극복을 다짐하는 평화 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평화회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는 첫 국제 행사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전쟁과 빈곤 등 전지구적 위기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일원에서 사흘간 열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가 여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수 시민들의 환영과 배려에 법무부 차관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여수시청을 방문해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들이 여수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수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환영, 배려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은 충북 진천을 떠나 어제 여수 해경교육원에 입소했으며 앞으로 넉 달간 사회 정착 교육 등을 받을 예정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IC 개통을 앞두고 터널 사고 대응 소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소방과 경찰, 광주순환도로투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훈련은 차량 화재 상황을 가정해 터널 내 고립된 차들의 퇴로 확보와 화재 진압, 추돌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는 다음 달 15일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두암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무등산 방문객들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인쇄거리의 비즈니스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쇄 비즈니스 센터는 국비 15억 원, 시비 2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구축됐으며 공용 장비실과 전시 홍보관 등을 갖춰 소상공인들에게 교육과 신기술 보급, 판로 확대 등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서남동 일대 인쇄거리는 1940년대부터 300여 곳의 인쇄업체가 자리를 잡는 등 지역의 주요 산업 중 하나였지만 인터넷의 발달 등 산업 환경이 바뀌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동료 교수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대학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지난 2019년 광주고법에서 열린 광주 모 대학 교수 A씨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학교법인 측 증인으로 나와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같은 대학 교수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위증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보직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